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지재 순관 히스테리 환자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데올로기 안의 실제라는 제목인데, 이 이데올로기는 실제를 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실제를, 자신의 불가능성을, 자신의 구멍을 가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에서 장자는 깨어난 후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꾼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했습니다. 락강에 따르면 장자는 첫째, 장자의 그 질문은 그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둘째, 무의식 차원에서 장자는 나비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셋째, 장자는 무의식의 진실인 나비를 인정함으로써 자기동일성, 즉 진정한 장자로 돌아왔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나비가 되는 꿈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꾸면서 깨어난 뒤에 혹시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꾼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 이걸 가지고서 락강이 분석한 거예요. 첫째, 그 질문은 장자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다. 둘째, 무의식 차원에서 장자는 나비였음을 말해준다. 꿈은 무의식이죠. 무의식의 그 증상이죠. 그래서 무의식에서 나타난 나비라는 건 결국 장자가 원하는 그 욕망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욕망의 대상인 나비가 다시 장자에게로 회귀해서 그 나비가 장자가 되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주체로서의 장자의 자기 동일성, 이것이 이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그 락강의 분석이에요. 주체의 동일성은 상징적 망의 외재성에 속한다. 주체의 진리는 밖에서 결정된다. 주체는 그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일관성도 없는 텅빔이다. 그렇다고 외적인 것 외에 다른 진리가 없이 주체를 텅빔으로 축소해버린다면 주체는 상징적 망 안에서 현실 속에서 와이드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는 그를 보편적인 상징적 망 안에 위치시키는 표지들, 칭호들 외에, 밖에서 외에 그의 동일성에 일관성을 주는 방식을 갖고 있다.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판타지적 이미지, 그의 현존재를 그의 병적 성격 안에서, 그의 절대적 특수성 안에서 현재화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그것이 환상이다. 자기 자신만의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이죠. 환상적 대상 안에서 주체는 자신의 동일성의 어떤 뿌리를 파악한다. 장자의 꿈에서 나비는 그의 환상적 동일시의 틀을, 뼈대를 구성하는 대상이다. 이 나비는 장자의 꿈에서, 이 나비는 바로 무의식적 환상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꿈을 장자와 나비의 관계로 바꾼다면 결여된 기표는 대상을 지향한다. 이런 이 욕망의 환상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 상징적 현실, 아까 여기 2번 이 얘기는 그 주체의 일관성이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 누가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B라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 정체성이 그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그 표지들, 칭호들에 의해서 일관성이 주어지는 것뿐 아니라 주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판타지 속에 그 대상이 주체의 그 고유성, 그 일관성을 갖다 유지한다 이 얘기죠. 우리가 사회적 현실적 사회적 상징적 현실, 상징계, 현실계라고 부르는 이 꿈 안에서 그는 장자이다. 현실에서는 장자예요. 하지만 그의 욕망의 실제 안에서 그는 나비이다. 즉, 그 꿈속에서 그는 나비예요. 내 모든 현존재는 나비되기이다. 이 욕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뜻 보기에 장자의 역사는 각성과 꿈 사이의 소위 정상적 관계를 대칭적 방식으로 전복시키만 하면 한다.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장자 대신에 장자가 되는 꿈을 꾸는 나비가 있다. 이게 이제 무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체는 대상이 되길 원하고 대상은 주체로 환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자는 나비가 되기를 원하고 나비는 다시 장자로 환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그 동일성, 그 장자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죠. 일관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 역할하는 게 대상이라는 거죠. 나비라는 거죠. 그런데 락강이 지적한 대로 이 대칭은 속임수이다.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장자나 장자가 되는 꿈을 꾸는 나비나 결국 무의식의 욕망, 주체의 실제를 드러내는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은 따라서 모든 현실이 환각일 뿐이다라는 의미에서의 보편화된 꿈의 이데올로기와는 거리가 멀다. 현실은 일장춘몽이야 라는 그런 의미의 그 이데올로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정신분석학은 겉모습의 보편화된 번쩍임에서 벗어나는 단단한 핵 바위 나머지에 대해 강조한다. 이 실제죠. 사실들의 단단한 현실을 믿는 순진한 사실주의와 정신분석의 유일한 차이는 정신분석에 따르면 이 단단한 핵이 바로 꿈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예. 자기 자신의 그 외면적인 그 번쩍임에서 미끄러지는 그 어떤 그 실제, 결여, 그 무의식의 진실, 이게 단단한 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꿈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꿈속에서만 우리는 실제에 접근한다. 욕망의 원인 대상인 이 정신 외상적 사물에 접근한다. 예, 꿈속에서만. 왜? 현실 속에서는 그 공포스러워서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꿈속에서만 잠 깨기 직전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계속 잠잘 수 있기 위해서 실제와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잠에서 깬다. 실제와 만나는 이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계속 자는 거예요. 잠에서 깰 때 우리는 그건 꿈이었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죠. 바로 꿈에서 깨어나는 우리는 이 꿈의 의식일 뿐이야 라는 결정적 사실에 대해서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 꿈의 의식일 뿐이라는 결정적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은 채 말이다. 예, 꿈의 무의식의 진실에서 무의식의 진실, 그 욕망에서 도피된 상태, 일종의 방어예요. 이게 이제 깨어있는 상태죠. 유명한 이데올로기적 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현실에 대해 눈을 뜨면서 이 꿈에서 나오려고 헛되이 노력한다. 이데올로기도 하나의 그 무의식적 어떤 그 증상이죠. 왜냐하면 이데올로기 속에는 뭐가 있죠? 주체에게 욕망의 대상이 숨어 있는 것이죠. 욕망의 대상이 이데올로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소위 객관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이데올로기적 환각들에서 해방된 미망에서 깨어난 그런 시선의 주체로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주체로서 우리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꿈의 의식일 뿐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는 이데올로기를 그저 피상적으로 볼 뿐이다 이거죠. 거기서 나오는 유일한 방식은, 즉 이데올로기를 바라보는 피상적인 방식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식은 거기에서 드러나는 실제에 맞서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항상 실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데올로기에는 환상도 있지만 이데올로기에는 환상의 대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제가 있는 것이죠. 환상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막시즘이고 실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프로이드예요. 이데올로기는 환상의 대상도 있고 그 환상의 대상을 지칭하는 실제가 있어요. 근데 환상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면 이걸 물신으로 삼으면 이건 막시즘이 되는 거고, 그 이데올로기가 감추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라는 총체성이 감추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의 실제, 그 실제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프로이디즘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현실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소위 객관적 그 시각이죠. 환각에서 깨어난, 미망에서 깨어난 그런 시선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죠. 이 유대인의 형상이 우리의 욕망의 실제에 특정한 막다른 길을 건드리는 방식에 대해 철저히 자문하는 것이다. 그런 유대인들을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 또 편견들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형상, 그들의 이 판타지적인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즉 우리의 실제를 보게 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태는 바로 독일인들의 그 결여를 보게 하는 그 이 환상의 대상이죠. 독일인들의 결여를 유지하면서 드러내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독일인들은 자기들의 결여를 봤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그 환상의 대상인 그 유태인들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제거했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데올로기 개념의 철저한 재정의를 하도록 우리를 강제한다. 지배적인 막시즘 관점에서 우리는 이데올로기 위에 사회적 관계들의 실제적 본질을 은폐하는 전복된 거짓된 의식으로 파악한다. 우리는 숨겨진 본질은 실제적 사회적 관계, 예를 들어 부르주아의 형식적 권리들의 보편주의에 의해 은폐된 착취관계, 계급관계, 이걸 찾는 것으로 우리는 봐요. 이게 이제 막시즘적 관점이에요.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 숨겨진 그 실제적 본질,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막시즘적 관점이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장을 그것의 고유한 불가능한 주의로 분절된 구조로 구성한다면 우리는 숨겨진 사회적 본질이 아니라 텅빈과 불가능을 가리는 상징적 체계로 이데올로기를 규정할 수밖에 없다. 예. 예, 사회적 체계는 그 텅빔이 있는 것이죠. 불가능이 있는 것이죠. 예, 그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인간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그 불평등과 그 계급주의, 그 계급관계, 아무리 평등한 이 계약관계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불평등한 이 계급관계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권관계가 있는 거예요. 더 가불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게 텅빈과 불가능이에요. 이 사회적 본질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 상징적 체계로 가리는 거예요. 그게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근데 막시즘은 이 텅빈과 불가능을 가리는 게 아니라 사회 관계의 그 실제적 본질, 사회적 관계의 근본을 갖다가 이 근본적인 그 불가능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드러난 현상들에 의해서 은폐된 그 어떤 이 진실,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이 막스주의죠. 그런 이유로 이데올로기 비판은 더 이상 숨겨진 본질까지 뚫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의 요소들 중에서 그것의 고유한 불가능함을 대신하는 요소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이데올로기적 체계를 전복시킨다. 예, 이데올로기 체계를 전복시키는 락강적 방식, 프로이드적 방식, 그거는 그 이데올로기 자체의 고유한 불가능,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야, 막시즘에 무슨 그 공산주의에 무슨 그 평등이 어디 있어? 평등이 어디 있어? 이 막시즘 너희들의 이 공산주의 여기에는 평등이 있을 수가 없어. 그거 드러내는 게 그거 고발하는 게 바로 막시즘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의 어떤 그 실제적 본질을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배적인 막스주의의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시선은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성에 대해 눈을 감는 부분적 시선이다. 반면에 분석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그것의 불가능함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총체성을 고발한다. 이 총체성, 이 불가능함을 지우고자 하는 총체성, 이게 이제 그 이데올로기죠. 이게. 예, 그게 이데올로기예요. 그거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물신 숭배에 대한 막스주의와 프로이드 개념의 차이다. 막스주의에서는 물신은 사회적 관계들의 실증적 망을 은폐하는 반면, 막스주의에서 물신은 공산당이겠죠. 공산당은 사회적 관계의 실증적 망을 은폐해요. 사회적 관계의 그 실증적 망, 즉 계급적 관계죠. 그것을 은폐해요. 아무리 평등 사회를 이루려고 해도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은폐된 계급 관계가 있다는 거. 이거를 은폐하는 반면에 프로이드에서 물신 숭배는
상징적 망이 분절되는 중심인 거세, 결여를 은폐한다. 프로이드에서 그 물신은 그 남근이죠. 남근은 상징계에서 그 한가운데 있는 그 거세, 이 결여, 이걸 은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상징망이 형편없다는 거, 사회적 상징망이 결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결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걸 갖다가 남근이, 물신이 막고 있는 것이죠. 실제가 항상 동일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이 두 관점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온다. 막스주의 관점에서 대표적 이데올로기 절차는 거짓된 영속화와 보편화의 절차다. 구체적인 역사적 유명인들에게 의존하는 상황은 영속적 보편적 조건처럼 상정된다. 또는 특수한 이해관계는 보편적 이해관계처럼 상정된다. 그리고 비판적 이데올로기적 절차는 바로 이러한 거짓된 보편성을 고발하고 인간 일반 안에서 부르주아 인간을 보편적 부르주아의 권리들 안에서 자본주의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형식을 가부장적 핵가족 안에서 보편적으로 항구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제한된 형식 등을 탐지해야 한다. 이게 이제 막스주의 관점이죠. 막스주의 관점. 인간 그 사회적 본질, 사회적 실제적 본질을 갖다가 들춰내는 거. 이게 이제 막스주의 관점이에요. 인간 안에서 부르주아, 보편적 부르주아 권리 안에서 그 부르주아의 그 착취 구조. 그다음 가부장적 핵가족 안에서 하나의 그 제한된 형식. 이런 걸 탐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석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강교한 이데올로기적 절차는 성급한 역사화의 절차로 규정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가부장적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의 역사적 상대화와 비판의 마지막 관건은 바로 우리에게 거기서 드러나는 가족의 단단한 핵, 법의 실제, 거세의 바위를 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가부장적 가족에 대한 역사와 상대화, 이것이 비판, 이것이 결국은 지향하는 것은 뭐냐? 그 권위주의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가족의 단단한 핵, 그 실제, 거세의 바위, 이거는 싹 가려버리는 것이에요. 그 가족의 실제를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 가족의 실제가 뭐예요? 그 가족의 균열이죠. 가족의 결여죠. 그걸 갖다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막시즘적 관점은. 즉 성급한 보편화가 그것의 역사적 상징적 한정에 대해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거의 보편적 이미지를 제안한다면 성급한 역사화는 다양한 역사화 상징화를 통해 동일한 것으로 돌아오는 실제적 핵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분석적 관점은 바로 이걸 보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텍스트의 직무적 독해에서 직무적 독해에 집중된 막스주의의 이론적 체계 안에서 부족한 것은 바로 실제 차원이다. 우리가 꿈을 꿀 때에 막스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꿈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 바다는 뭐를 의미하는가? 저 도끼는 뭐를 의미하는가? 저 독사는 뭐를 의미하는가? 이런 것을 탐구하는 게 이 실제적 이 본질을 갖다가 탐구해내는 게 막스주의적 관점이라면 꿈에 대한 프로이드적 입장은 뭐죠? 나의 욕망의 진실이, 나의 욕망이, 무의식적 욕망이, 무의식적 소망, 무의식적 진실이 왜 저 산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왜 저 사막이라는 형식을 통해 나타나는가? 그 나의 무의식적 욕망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적 욕망. 주체의 무의식적 욕망이 무엇인가? 그것이 왜 산으로 표현되는가? 그게 왜 바다로 표현되는가? 그 무의식적 욕망의 진실이 뭔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체의 결여를 보는 관점이에요. 욕망을 본다는 것은 결여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이 아니라 무의식의 욕망, 주체의 욕망에 천착하는 그런 해석이 락강주의적, 프로이드주의적 꿈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 안에 있는 그 결여, 그 불가능, 이 실제를 가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조금 좀 난삽한 점이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이데올로기라는 그 내용은 이데올로기의 그 중심에 있는 그 구멍, 그 결여, 그 허접함, 그 불가능을 가리고 있는 게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게 막시즘이 됐던 뭐 다른 주의가 됐던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죠. 예,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